내가 삐끗했는데 만약에 복숭아뼈 뒤쪽이 아프다 싶으면 힘줄 손상을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병의 강입니다. 비골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에 있는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발목을 삐끗한다고 하면 우리 다들 무슨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찢어졌다, 그렇게 알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대 바로 옆에 또 힘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깥쪽 복숭아뼈 앞쪽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대들이 다 지나갑니다. 반면에 이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으로 하는 힘줄이 지나갑니다. 비골건이라고 하는 힘줄인데요. 이 바깥쪽 복숭아뼈 뒤로 쭉 들어가고, 하나는 제5 중족골이라고 해서 등뼈 쪽에 하나 붙고요. 하나는 쭉 바닥 쪽으로 쭉 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힘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딱딱한 고무줄 같은 거예요. 이게 끝도 없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대와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과하게 발목이 확 돌아가 버리잖아요. 인대 같은 경우는 얇은 막이다 보니까 그게 찢어지게 되는데, 힘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빵 터지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바깥쪽 복숭아뼈 뒤에 있던 게 너무 확 꺾이다 보면 그게 원래 있던 자리에 가지 않고 확 튕겨져서 탈구되고 다른 데 돌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종파이라고 해갖고 이게 단순하게 빵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져서 찢어지는 겁니다.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엉뚱한 데로 또 위치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보통 우리가 발목을 삐끗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인대 손상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 힘줄 손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줄이라고 하는 건 인대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인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힘줄은 말 그대로 힘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죠. 만약에 발목을 삐끗한다라고 했을 적에 염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인대가 조금 다친다, 인대 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다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확 넘어가면서 탈구가 된다든지 길게 찢어진다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진단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통 발목 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들한테 있어서 이제 어디 아픈지 물어봅니다. 내가 삐끗했는데 만약에 복숭아뼈 뒤쪽이 아프다 싶으면 힘줄 손상을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뒤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하냐, 보통 초음파 검사를 해봐요. 그럼 초음파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힘줄이 다쳤나 안 다쳤나를 알 수가 있는데, 힘줄이 좀 손상이 되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별 표시가 나지 않아요. 움직일 적에 그 힘줄이 어떻게 됐나를 보고 비골건에 손상이 있다 없다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인대를 좀 다른 거라 갖고 한번 다치면 잘 안 아물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았는데 영 안 나와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 힘줄 손상, 특히 비골건 손상이 간과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압통이 있는지 물어보고, 아프다 싶으면 이제 초음파 검사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가진단법으로 그럼 뭘 또 해볼 수가 있냐면, 보통 제가 발을 우리 삐끗한 데서 안으로 확 돌려보라 그래요. 발목 안으로 확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줄이 같이 당겨지겠죠. 뭔가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이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 한번 비골건 손상을 의심해보고 병원 한번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외력에 의한 거라 보면 될 것 같고, 발목 삐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발로 차서 끊어진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좀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비골건도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 복숭아뼈 모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에 보면 기골구라고 해서 이 뼈 모양 자체가 약간 평평해야 되거든요. 오목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딱 힘줄이 위치를 해야 되는데 뼈가 아무래도 좀 볼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쉽게 잘 튕겨져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서의 손상은 대부분 다 비골건의 탈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실제 케이스가 되는데, 보통 비골건 탈구라고 하는 거를 발을 환자들한테 움직여 보라고 하면 이 복숭아뼈 뒤쪽으로 보면 어떻게 뭐가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힘줄이 지금 까딱까딱 튕기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실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보게 되면 이게 복숭아뼈고 뒤쪽 여기 힘줄인데, 힘줄이 여기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 파삭 하고 튕기는 게 보이죠. 여기 분명히 복숭아뼈 뒤에 있던 힘줄이 딱 하고 위로 빠져요. 이게 탈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초음파로 진단하는 건데,
MRI는 이렇게 힘주고 움직여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탈구라고 해서 비골건이라고 하는 것도 장비골건, 단비골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골건 두 개가 원래 나란하게 아무리 힘을 줘도 같이 나란하게 딱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한번 뭔가 손상이 되고 나면 이 두 개의 힘줄에 힘을 줘서 둘만의 어떤 위치가 바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자꾸 튕기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뭐 그냥 지내면 되지 않아요 싶은데, 이렇게 자꾸 튕기면 이게 성해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자꾸 더 파열되다가 나중에 완전히 파열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기능이 상당히 좀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비골건에 탈구가 있다, 예전에 아탈구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탈구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를 일부러 수술을 해서 넣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탈구가 아닌 명확한 외상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 없다가 갑자기 생겼는데 외상은 뚜렷이 기억 못하지만 현재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아파서 일상생활 제약이 있다, 뛰려고만 하면 이게 튕겨서 아프다, 그러면 그때 대해서 꼭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골건 탈구하고 이제 발목 인대 손상하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선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처음에 다치지 발목 삐끗하면서 다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발목을 삐끗하지 않으면 비골건 손상도 없겠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만성적으로 삐끗하시는 분들 있죠. 흔히 이거를 발목에 불안정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만성 불안정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만약에 비골건에 손상이 있다라고 해서 비골건 수술만 하잖아요. 그럼 또 자주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손상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성 불안정증이 확실히 있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비골건에 대해서 치료를 할 적에 꼭 인대도 같이 치료를 해야지, 이거를 힘줄만 손상을 했다가는 또 삐끗하게 또 손상이 될 수 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